네, 고성국의 판입니다. 이재명이가 영장 기각된 직후에 뭐 더불어민주당은 완전 뭐 축제 분위기, 잔치 분위기, 뭐 와 우리가 이겼다. 뭐. 예, 전국 주도권을 이재명이가 일단 쥐게 됐어요. 예, 그리고 나서 이재명이가 내놓은 첫 번째 카드가 민생 영수회담입니다. 빤한 졸렬한 수죠. 어떻게든 이 윤석열 대통령과 1대1로 구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 되지도 않을 수작. 예.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그 영장 기각의 후폭풍이 별거 아니에요. 이재명이는 당장은 개딸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 그 개떼들 아닙니까? 하이에나들. 뭔가 하여튼 먹잇감을 던져줘야 돼요. 예, 사냥감 물고 오면은 뭔가 대신 이렇게 뭐 주잖아요. 그리고 쓰다도 못 주고. 그래서 이 개딸들한테 자기를 체포해야 된다고 가결 표를 던진 그런 비명계 반명계 중에 몇 사람 호간한 사람을 먹잇감으로 던져주려고 할지 모르죠. 그런데 그것도 오래 못합니다. 이 사람들도 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버티는 힘들이 있어요. 먹잇감으로 던져주려고 그러는데 이 먹잇감이 오히려 반격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? 세상 웃음꼴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재명이가 개딸들의 요구대로 뭐 배신자 40명을 색출해 갖고서 처단하고 그런 짓 할 힘이 없어요. 그러면서 그냥 이재명의 정치 계속 하는 거죠. 지가 당대표로서 공천권 행사하고 뭐 당을 이재명 직할부대로 뭐 개편하고 뭐 이런 정도 하는 거예요. 별거 아닙니다.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겠죠. 윤석열 대통령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뭐 특검도 할 거고, 뭐 김건희 특검 같은 거 할 거고, 그리고 한동훈이 탄핵한다고 할 거예요. 이게 탄핵을 직원들이 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. 과반 찬성으로. 일단 탄핵 당하면 대통령이 해임도 못하니까. 그래서 이 탄핵은 그 자체는 별것 아닌데 일단 탄핵 당하면 직무정지돼 갖고서 150일 가까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좀 짜증스러운 일인 거죠. 뭐 그런 거를 할 겁니다. 뭐 그러나 그 이상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.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뭐 이게 원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그러나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.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왕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좀 한두 가지는 좀 정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. 우선 전략을 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. 국민의힘에서는 은근히 말이죠. 아 이제 이재명이는 뭐 감옥에 갈 거고 그러면 당은 와해될 거고 비명계하고 반명계하고 막 치고받고 싸울 거고 뭐 공천 혼란스러울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우리는 실수만 안 해도 이길 수 있어.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나이브하게 우리한테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선거를 계획했던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. 또 은근히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것도 같아요. 에이, 선거 그렇게 안 됩니다. 물론 뭐 손님 실수로 이기는 선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손님 실수는 언제냐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뜻하지 않게 실수가 나와서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.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감나무 밑에서 언제 떨어지나 하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 실수가 나오는 거 아니라고. 또 그럴 때는 손님 실수가 나와도 그게 우리 거가 잘 안 돼요. 아니 감나무 밑에서 이러고 쳐다보고만 있는데 감이 저쪽에서 떨어져. 아니 그러면 발 빠른 여우 새끼가 물을고 가지 그 나한테까지 오겠어요?
손님 실수로 이긴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. 근데 국민의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재명이의 사법 리스크에 기대서 또 친명계, 비명계, 반명계 간의 내부 갈등에 편승해서 뭘 좀 쉽게 가보려고 했던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거 안 됩니다. 불가능해졌어요. 그죠? 이제 불가능해졌어요. 그러니 그런 안이한 전략 같은 거 다 걷어치우고 이젠 정말 우리 실력만큼 성적을 거둔다. 우리 실력만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작심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열흘 전부터 선거 추석 앞두고 이제 민생이다. 그렇게 하루도 빼지 않고 민생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젠 민생이다. 제발 좀 추상적인 얘기 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인 체감도가 높은 바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민생 얘기를 앞으로 6개월 동안 꾸준히 해나가자. 강서구청장 선거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큰 하나의 바로미터는 될 것 같아요. 진짜 표가 어디 있냐. 이거를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.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 선거를 일부러 질 수는 없기 때문에 10월 5일, 6일 사이에 제가 강서를 한 번 더 나가서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, 자유통일당의 고영일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좀 역할을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후보 단일화가 되는 것과는 별도로 이번에 자유통일당의 고영일 후보가 얼마나 지지를 얻느냐, 몇 표나 얻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정론일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후 총선 전략을 구사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. 제발 말이죠. 제발 그 무지개를 쫓는 이 순진한 그 문학 소녀 같은 수준으로 선거하지 말자고요. 여러분이나 저나 다 어릴 때 10대 때 10대 때 어느 참 날 좋은 5월 어느 날 시냇가 위에 뜬 무지개를 쫓아서 말이죠. 한참 동안 달려봤던 기억이 있어요. 그거 문학 소녀 때나 하는 짓이지. 그렇잖아요. 지금도 무지개 잡겠다고 뛰어다니는 그 50대 60대 어른 보면은 그걸 저 정신병원에 가라 그러지 제정신으로 봅니까? 이게 중도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. 이게 그야말로 이게 무지개 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제가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중도. 이거 가만히 보니까 결국 배신자들한테 자리 좀 더 내주자 이 말 아닙니까? 유승민이 이준석이 같은 이 분탕자들한테 공천 좀 몇 개 더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? 진짜 표가 어디에 있는지 진짜 표가. 저는 확실하게 그 신념 믿습니다. 우리 자유파의 표, 대한민국의 표는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에게 있다. 우리가 그거 2019년부터 경험했던 것이고 그 힘으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을 작살내고 종식시키지 않았습니까? 그 확실한 표가 있는데 어디 자꾸 무지개 같은 걸 쫓아다닙니까? 자유파의 대통합을 통해서 단일 전선을 구축해야만이 총선 승리를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재명 영장기각 역풍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. 이재명의 영장 기각에 따른 후폭풍 별거 아닌데 우리가 대처 잘못하면 그 별거 아닌 후폭풍에 우리가 쓸려간다고요. 그런데 우리가 자유파의
대단결과 전열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이번 이 사건을 삼는다면 그야말로 전화위복. 진짜 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. 그래서 다시 전국 주도권을 확고하게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국면 전환이 가능하다.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. 고성국의 판이었습니다.